미래탐구에서 의학계열 수리논술을 맡고 있는 진기종입니다. 자, 지금 앞에 PT 나오는 거는 설명의 자료에 똑같이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의학계열 수리논술에 대해서 오해도 많고 이래가지고 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께서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이제 얼마 전에 6월 평가원 끝났고 이제 기말고사도 앞두고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입시에 대한 방향을 확정하고 이제 남은 기간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학계열 수리논술은 이렇다라는 걸 좀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하는 정보를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출제 영역은 수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뭐 차이는 일단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들어간다는 거. 근데 상대적으로 고1 과정의 비중이 좀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논술고사다 보니까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 이런 능력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이제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정확히 구성하는 거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고등학교 1학년 교과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고등학교 수학 하에 보면 1학년 2학기 때 배운 수학 하에 집합과 명제라는 단원이 있는데 학생들은 그냥 슥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게 이제 수학의 논리의 기본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어지는 뭐 함수, 수열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이후 수학의 핵심 개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뒤에 이제 수투나 미적분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발전 응용이고요. 그래서 뭐 거기서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 핵심적인 논리 전개, 그다음에 풀이 과정의 구성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의 기초에 있다 이렇게 아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수능과 마찬가지로 수능은 뭐 풀이를 별도로 공개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학원에서 다 풀죠. 근데 이제 논술고사는 대학에서 출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3월까지 이 문제가 교과 과정으로 이렇게 냈고 이렇게 풀립니다라는 거를 자료로 공개적으로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논술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학 홈페이지 가보시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것을 모든 대학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뭐 형식적으로나마 어쨌든 안내는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와 풀이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에서 출제되고 그다음에 교과 과정에서 풀이가 된다. 이런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에서도 동일하게 뭐 문제를 낼 때 이 문제가 뭐 학생들에게 어떤 기발한 풀이를 요구하는 그런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일단은 변별력이 있어야 되니까 뭐 맨날 풀던 문제나 풀던 유형을 내지는 않겠죠. 그래서 한 첫눈에 보기에는 조금 까다로워 보이게 되지만 상세하게 뜯어보면 교과 과정의 내용들 고민해서 융합을 하고 복합적으로 결합을 해서 시험을 내는구나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같은 경우도 아주 모호하게 논술이니까 너무 뭐 이렇게 장황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답을 구하라라는 유형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초창기 때 한 10년 전만 해도 논증형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뭘 증명하시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경시대 이런 거 좀 준비한 학생들이 유리하다, 뭐 영과고 학생들이 유리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좀 수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직접 값을 구하거나 그다음에 뭐 함수를 찾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 요구 사항 명백하고 그다음에 많은 대학이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문제만 던져주는 기보다는 이 문제 나온 핵심 개념들이 있는 교과 내용들을 좀 이렇게 미리 언급을 해줍니다. 제시문으로. 그래서 그걸 참고하며 문항의 방향을 알 수가 있는데 좀 다른 수능이나 내신하고 좀 다른 거는 답이 이제 단답형 좀 정수화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깔끔하고 정수화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세련되게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객관식이다 보니까 답만 이렇게 써야 되니까 이제 과정을 학생이 넘겨비치지 못하고 이 과정을 반드시 다 밟아야 답이 나오게끔 이제 문제를 복잡하게 구성하는데 논술고사는 이제 과정을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요. 답이 이렇게 생긴 게 예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답을 구하고 나왔는데 이게 정말 답일까? 이렇게 막 오해하는 학생도 있어요. 답이 숫자가 왜 이렇게 막 루트도 나오고 파이도 나오고 막 이러고 뭐 더하기 빼기 막 돼 있는데 이게 답이 될 수가 있냐 하는데 아니, 과정이 맞으면 그게 답이죠. 그래서 이 문제 구성 자체도 맨날 보는 문제와 달리 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 답을 구하는 답의 표현 방식이나 질문의 방식도 맨날 구하는 숫자만 구하는 답이 아니고 요구 사항에 따라서 뭐 집합을 구하거나 그다음에 이 문제에 해당하는 필요 충분 조건을 구하거나 이렇게 또 논리적인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꼼꼼하게 잘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의학 계열일수록 이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제가 학생들한테 의학 계열 준비한 학생들, 그 합격생들 또는 이제 그걸 진지하게 준비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의대에 가면 수학 공부는 안 한다, 솔직하게.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학생을 뽑는 게 아니고 수학도 잘하는 학생이다. 근데 이공계열이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 자 과학 논술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 수학 논술만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의 학력 수준, 그다음에 논리적 수준, 교양 수준을 뭘로 평가할 거냐? 단순한 객관식 시험, OMR 카드 찍는 이 시험으로는 점수화시키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대학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그다음에 이후에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그런 지필고사로서 논술고사가 계속 좀 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 평가 방식에 적합한 준비를 학생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부 부분은 제가 그 출력한 부분에서 조금 더 언급을 해뒀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의학 계열 수험생들 자,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자기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수능이나 내신은 요즘은 이제 문제 풀이 양을 늘리게 되면 어쨌든 간에 적응이 되고 뭐 이렇게 시간 운용이 돼가지고 학생들이 뭐 요령껏 답도 구하고 뭐 풀이 과정이 논리적으로 얼마 맞는지 뭐 틀린지 떠나서 답을 잘 맞추는 게 목적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하는데 자, 논술은 답안지로 결정이 납니다. 문제를 풀었다 하더라도 답안지락을 자기가 써내야 됩니다. 그 답안지에는 답만 그럴듯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과정은 막 나열되어 있는데 답이 있다. 이 정도로 답안지가 되진 않아요. 교수님들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 논술은 경쟁률이 의학 계열 같은 경우에 최소 100대 1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명에서 20명 뽑는데 100대 1이면 그 인원수만 해도 수천 명이 달하는 답안지를 자, 대학교 교수님들이 뭐 총동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수학 교수님들 몇 분이서 이걸 보고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건데 뭐 그 교수님들은 거의 뭐 진짜 그런 일만 해오셨던 분들이니까 잘 하겠는데 그분들이 이 시험에서 원하는 부분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 의대에 오는데 이 학생이 이 시험의 성격과 그다음에 목적을 알고 좀 수준 있는 답안지를 써내길 기대하고 있는데 그 수준을 못 채우는 답안들이 상당수입니다.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능 공부 열심히 하다가 일단은 수시는 원서 써놨어요. 그래놓고 수능 끝나고 일주일 안에 다 논술 막 시험 치니까 이제 파이널 한 두세 번 수업하고 가서 시험 본다면 자기 답안이라는 걸 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학교 내신이나 학원에서 하는 답안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을 벗어나는 걸 원하는 게 대학의 논술고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학원에서 보는 답안지 뭐 그다음에 자기가 풀이라고 써내는 답안지 학교 내신에서 그냥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답만 잘 맞추면 거의 과정 인정해주고 넘어가는 그런 답안지를 자 원하는 게 아니고 논술고사라는 이름으로 수학은 주제일 뿐이에요. 형식은 논술이에요. 논술고사라는 이름으로 자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답안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연한 거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교과 과정에서 나와 있으니까 이 학생은 다른 방식으로 풀면 안 돼요. 뭐 학원에서 배웠던 꼼수라든가 뭐 이상한 내용을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교과 과정에 있는 자 근거, 그 명제, 뭐 공식, 그 다음에 개념을 근거로 해서 자 과정을 정확하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도를 어떻게 했느냐. 그 과정을 정확하게 자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잘했느냐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 답안이 자 우리 학생들 논술 답안 쓰라 그러면 논술 답안을 특별하게 준비 안 하고 그냥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조차도 한계가 답안지에 거의 수식만 쭉 채워져 있습니다. 수식 채워져 있고 화살표를 막 이렇게 연결해 놨어요. 자기는 알아먹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게 답을 구하는데 문제 없었던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게 제가 이제 학생들 이야기하는 게 그거는 고등학교 수준이 아니고 중학교 수준이다. 그러니까 중학교 학생들한테 막 올림피아드 막 엄청나게 미적분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이 잘 공부된 고등학생들의 자 문제 푸는 역량은 비슷하더라도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이 답안을 써보게 하면 자,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수준이 확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밟은 정상적인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자 논리적 표현과 서술에 대한 기본 수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돼야 대학교 가서 높은 수준의
자, 의학계열 공부나 학문, 어마어마한 책들을 텍스트를 자기가 봐야 되는데 그 텍스트들이 수식어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복잡한 그 글들을 그다음에 구조들을 봐야 되는데 그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최소한의 논리적 서술과 체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답안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제 의도를 반영한 최적 답안을 만들어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아까 제가 중학교 수준의 수식만 잔뜩 나열돼 있고 자기 스케치돼 있는 이런 답안도 있는데 또 하나의 편향은 뭐냐면 자, 이제 학원 공부나 학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죠. 아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나온 프린터들을 풀이를 열심히 참고해가지고 마음대로 그 프린트 참고해서 자기 풀이도 만들어봐요.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치면 안 돼요. 이제 이 논술이랑 특히 이제 글을 쓸 때 항상 중요한 것이 이 글을 읽는 사람의 관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읽는 사람이 나 이 글에서 뭘 기대한 걸 봐야 되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우리 학생들이 봐온 답안의 99%는 우리 학생 본인한테 맞춰준 답안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보다 훨씬 못한 학생들, 평균적인 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쓴 답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 이 문제를 도입 과정이 어떻게 되면 이 문제에서 왜 이걸 살펴봐야 되면 이런 사설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평가원에서 풀이 이렇게 빈칸 채우는 요즘 거의 안 나오는데 예전에 나오는 거 보면 실제 풀이 분량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런 사설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 그걸 딱 보고 아 이런 게 모범 답안이죠. 그런 답안을 우리 학생들이 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걸 써낼 수 있는 준비를 된 학생들이 사실은 저는 현재 교육 과정에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평소에 학원 수업이나 이런 데서 참고하라고 주는 해설 답안을 그걸 그대로 나도 이런 스타일로 쓰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쓴다면 물론 교수님들이 다 썼다면 그렇게 다 썼다면 뭐 교수님들이 감안해서 그래도 열심히 썼구나 인정해 주겠지만 그렇게 쓰면 분량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적인 시간 운용이 안 돼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막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자, 이 문제의 답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딱 필요한 것만 쓰는 거. 그런 이 판단, 그다음에 그런 선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짧은 시간에 되는 게 아니죠. 그게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논술고사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에 필요한 게 뭐냐? 문제 많이 푸는 거는 이제 논술만 한다고 수능 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능도 등급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수능 시험 잘 봐가지고 최적의 결과는 논술 보겠다고 원서를 넣었지만 수능 시험 엄청 잘 봐가지고 그 다음 주에 시험 안 보러 가는 게 최고죠. 그러니까 이제 수능 공부 열심히 하는데 지금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수능 문제는 그동안에 풀던 거 두세 배 이상을 열심히 풀 겁니다. 이제 쉬운 문제 빼놓고 다 어려운 문제만 열심히 풀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넘쳐날 거고 풀이는 많은 시간을 쏟게 돼요. 그 논술고사에서는 자, 단순히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거나 그냥 논술고사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는 정보를 파악하고 문제를 확인하는 그치면 안 되고 자기 답안을 써봐야 됩니다. 자기 답안을 많이 만들어 봐야 돼요. 대학교에서 나온 모범 답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예시 답안이에요. 학원에서 주는 답안하고 잘 다를 게 없어요. 대학교에서 정말 합격생 답안처럼 그렇게 깔끔한 답안 주지 않습니다. 그냥 장하게 문제 다 설명해주고 꼼꼼하게 챙겨주는 그런 학원식 답안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보고 우리 학생들 똑같이 학원에서 그냥 답안 쓰던 거하고 다를 바 없는 그런 답안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 가보면 결국 경쟁력은 문제 푸는데 내가 도저히 못 풀겠다 하는 문제는 사실 다른 학생도 못 푼다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수능 1등급 의대 경쟁력을 가지고 시험 보는데 내가 도저히 못 풀겠다 그럼 다른 애들 못 푼다 생각하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제한된 시간에서 최적의 과정으로 풀어내면 거기에서 우리 학생들의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안을 어떻게 써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느냐 제가 이게 남은 기간에서 논술 특히 의학계열 수리 논술에서는 최선의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세부적인 부분들은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저는 뭐 이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면요, 자, 첫 수업부터 해서 거의 처음 수업을 시작하면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푸는 것까지는 뭐 도와줄 수 있는데 답안 쓰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학생들에게 코치를 합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 역량을 최우선 지도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답안 작성은 그냥 수식을 필요한 걸 써내 가지고 계산식 만들어내고 끝내는 게 아니고
자, 논리적 순서, 그다음에 필요한 문장 정확하게 구성해가지고 딱 필요한 계산식과 수식을 막 가지고 자 최적의 답안을 뽑아내는 요 과정들을 하는 거를 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숙달될 때까지 자 이거 뭐 진짜 자기 공부가 잘 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세네 번 한 달 안에 이게 정리됩니다. 근데 자 자기 공부 안 하고 정말 관성적으로 학원에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이 공부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년을 해도 안 됩니다. 이 학생들은 정말 그냥 진짜 실전 가서 뭐 수능 등급을 맞춘다 하더라도 실전 가서 논술 봤을 때 그 결과는 예상 뻔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게끔 지도하고요. 그다음에 자 논술에서도 아무 모든 유형의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모든 유형의 문제 내지는 않고 자 학생들이 대학교 특히 수학에서 핵심 개념이다 하는 거 뭐 집합, 그다음에 논리관계, 그다음에 이제 함수 이런 것들 자 수학의 필수 주제들이고 그것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원하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수능에서도 반영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 기본기와 그 심화된 내용들을 자 논술에서 다루는데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자 훈련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술에서 뭐 이제 수능 경향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증명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증명보다는 유도 과정, 그다음에 효과적인 계산 과정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는 추세입니다. 그런 거에 맞춰 가지고 자 교과 과정에 필요한 것들 기본 개념이나 핵심 공식 같은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7월 달부터 여름 방학 시작 때부터 시작하면 이제 입시 일정을 따라간다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자 9월 평가원 전까지는 수원 수투 미적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9월 평가원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린 선택 과목이 있는데 미적이나 기하 같은 게 있는데 자 그렇게 변별력이나 중요도 높지 않습니다. 그건 그 이후에 차분히 진행하는 걸로 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부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제가 좀 신경 쓰는 거는 이제 학생들이 그냥 와서 선생님의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나 진짜 선생님 얘기 듣고 따라가면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희망만 가지면 안 되죠. 자기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자 시간을 주고 이 문제를 풀어서 답안지를 만들어내라라고 자 연습 시간을 줍니다. 뭐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기껏 해봤자 뭐 한 문제 정도 해볼 수 있는 30분. 제가 진도 빼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학생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 중에 이제 답안 이렇게 써야 돼 하는데 실제로 숙제를 시키면 한 줄도 못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답안 이렇게 써라. 이제 너가 평소에 쓰던 대로 수식만 가지고는 논술 답안이 되기 힘들어. 그러니까 자 이 모범 답안은 이런 형식을 갖추고 있으니까 최소한의 형식을 갖춰서 써봐라. 그러면 자 이 수학 답안에서 제일 힘든 게 첫 줄입니다. 첫 줄 첫 문장을 어떻게 쓸까? 왜냐하면 이 첫 줄 첫 문장이 이후 풀이 방법을 다 결정해 버려요.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답이까지 나오는 결과가 자, 선행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핵심 맥락을 짚어내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이제 뭐냐면 문제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 되짚는 그런 과정을요. 이 문제의 내용은 이게 이거고 문제 나온 첫 번째 기억은 이런 내용이고 아니 그거는 문제 풀이에서 가서 필요할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막 이렇게 이제 스스로 음미하는 과정들을 답안에 쓰려다 보니까 자, 불필요한 과정들이 늘어나는 거죠.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딱 선을 긋고 답안 쓰라 그러면 이제 첫 줄부터 못 쓰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학생들 가면서 써가는 거 보면서 이제 도와주고 학생들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를 자, 보여주면서 개인 지도까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제가 계속 들어갑니다. 요거 첫 번째 분이고 이제 과제가 자, 제 수업이 힘들다고 하는 학생들의 그 대부분은 수업 내용이 어렵다가 아니에요. 수업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수업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과제를 안 해와서 그래요. 저는 자 저한테 논술 준비를 할 수 있는 수업이 예를 들어 일주일에 3번씩 있어서 3달을 진행할 수 있다면 저는 진짜 과제도 없이 수업 시간에 할 거 다 시키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못하잖아요. 일주일에 지금 한 번 3시간 수업을 해가지고 3달 정도 해가지고 의대 논술 준비시켜야 된다면 우리 학생들이 최소한 스스로 해야 되고 복습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배운 것들을 구현해보는 그런 과정들 그게 과제입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해오면 수업의 최소 절반 최대 3분의 2가 무의미해집니다. 수업 시간에 와서 할 게 없어요. 계속 듣고만 있어야 돼요. 근데 과제를 세우게 되면 끊임없는 피드백과 학생들에 대한 질문과 그다음에 각자 필요한 본인의 질문들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궁금증의 해결 그리고 이후에 자기 스스로
그 답안 작성 방법을 가지고 다른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 가지고 또는 기출 문제를 자기가 보고 풀어내는 이런 과정들이 자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뭐 개인 역량에 따라서 뭐 100%다 해올 수도 있고 절반만 해올 수 있겠지만 하여튼 학생들이 현재 시점에서 공부를 할 때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어쨌든 무리해 가지 않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서 적정 학습 분량을 부여할 겁니다. 일단은 기본 과제 분량은 실전 시험 한 장 정도 분량입니다. 실전 시험이 보통 이제 4문항 정도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다음에 2시간 안팎으로 자 답안 작성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뭐 그걸 실전에 처음부터 할 수는 없으니까 처음에는 한 3-4시간 쓰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2시간 정도 쓸 텐데 그 정도 분량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과제를 부여하고 그 과제를 이제 제가 다 직접 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하는 문제, 그다음에 과제에 나가는 모든 것들은 자 학생들이 자 별도로 뭐 이 문제에 대한 풀이를 이렇게 따로 모아둘 필요 없어요. 자기가 과제로 다 했어. 자기 답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답안지를 보고 선생님이 제가 이제 다 평가를 다 해준 다음에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자 너가 이 평가한 걸로 충분히 네 걸로 소화됐다고 하면 그냥 자료로 보관하면 되는데 나는 분명히 더 잘할 수 있었고 이 평가 부분을 반영해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과제를 써본다면 답안을 써본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적극적으로 써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습으로 답안 써오는 걸 저는 굉장히 학생들에게 권고하는 바입니다. 그거 다 첨삭해 줍니다. 어차피 수강생들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될 만한 학생들만 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해줍니다. 그래서 그 개별 답안에서 학생들의 강점, 약점, 뭐 상세적인 파악과 피드백이 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답안지 그 첨삭한 거 딱 받아 보면 아마 살 떨릴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걸 이 시면을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논술고사가 가지고 있는 효과입니다. 논술고사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첫 문장을 뭘 썼는지 중간에 식을 어떻게 넘어갔는지 그 답안의 자 흐름만 딱 봐도 이 학생이 공부를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나갈 거를 다 파악을 합니다. 심지어 이 일개 학원 강사인 제가 그 정도인데 그 쟁쟁한 대학교 교수님들이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답안에다가 우리 학생들이 자 뭐 자기 개인의 그런 개성을 담는 게 아니고 자 이 수학이라는 보편 지성의 그런 객관적인 자 과정 이런 부분들을 담아내는 노력을 하면 그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답안을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지금부터 3개월 정도 하게 되면 아주 상당 분량의 답안이 최소 20장, 그다음 학생이 열심히 했다면 40-50장의 답안지가 쌓이게 될 겁니다. 그 정도 하면 그 별일 없으면 합격을 합니다. 뭐 이제 별일이라는 건 갑자기 수능에서 등급이 확 미끄러진다든가 아니면 뭐 논술고사 보러 가가지고 이상한 일이 뭐 이런 거 외에는 자 여러 번의 응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 거기서 분명히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답안을 가지고 뭐 형식적으로 점수가 얼마나 이런 게 아니고 이 답안에서 우리 학생이 자 이제 지금 수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9월 정도에 9월 초에 원서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 수업은 안 끝났어요. 계속 학생은 이 변화 발전하는 단계예요. 그럼 이 답안을 쭉 봤을 때 이전에 합격생들, 이전 선배들의 그런 자 과정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합격생 레벨에 올라갈 수 있는 학생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원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이런 자 답안을 히스토리를 보고 제가 상세하게 뭐 현실적으로 아주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입시 지원 상담을 제가 원서 쓸 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수업은 자 이제 7월 둘째 주 이제 신규반 토요일 2시 5시 개강이 있고요. 이제 임박하죠. 그래서 요 수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진행하던 반은 있습니다. 7월 8일날 재강하고 여기는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반은 이미 절반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미 13강 이상을 진행을 해가지고 남은 한 15강을 가는데 기존 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들어와서 나는 다른 학생들보다 2배 이상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과제 하나를 내더라도 전 2개 해올 거예요라는 마인드로 따라 붙을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런 학생들 실제로 많았습니다. 특히 대치동에 이제 그 내신 끝나고 평가 결과 나오면 자기는 이제 길이 정해졌다 하면서 집중할 수 있는 공부 어디 집중해야겠다고 시간 안배가 되는 학생들이 저 월요일 반에 와서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현실적으로는 토요일 반에서 수업을 하는 것이 시작하는 반에서 의미가 있겠고요. 자, 토요일 반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6강 정도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 둘째 주, 그다음에 10월 둘째 주부터 3개월 정도에서 16강 정도 채울 수 있고요. 연고대 이공계열 상위권 노리는 학생들도 연고대 시험 문제 또 의학 계열의
기득권 의학계열과 거의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의학계열 학생들도 연고대 기출문제는 풀어봅니다. 그래서 자, 같이 준비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수능 등급은 어느 정도 안정권은 들어가야겠죠. 1등급 최소 2개 이상은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연구하고 출신 수험생들이 보통 이 수업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교 수학의 핵심 과정, 고교 수학의 기본 중요 개념과 논리 과정을 다루는 그런 부분과 미적분의 응용, 가장 변별력이 높은 이 부분과, 그다음에 자, 기하학통 뭐 이 부분과 이제 실전 파이널 부분은 이후에 진행하는 걸로 해서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한 세부 계획들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기존 반 같은 경우에는 총 25강 진행을 했는데 자, 지금 6월 둘째 주까지 수업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7월 둘째 주에 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지금 2부에 미적분 응용의 중간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 나는 시간 때문에 여기 합류해야 되겠다, 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 사실은 제가 이제 일부분 수리논술의 기본과 고교 수학의 핵심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저걸 알아야 답안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답안 쓰는 역량을 키우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논술고사의 8, 90%인데 저걸 빠진 채로 뭐 2부 중간에 들어가도 되느냐 하면 학생이 이제 우리 이후 모든 수업이 동영상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보고 자습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된 학생이라면 본 수업에 와서 중간에 진행하더라도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수업에서 캐치를 하고 질문도 해가고, 그다음에 답안에서 써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가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요 진행은 요렇게, 요게 이제 제가 사실 1년을 두고 진행하는 정규 프로그램 1, 2, 3부이고, 지금 7월 달부터 시작하는 반은 요거의 이제 압축 버전이겠죠. 압축 버전이고, 그래서 이제 7, 8월에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시즌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학통기하 요걸 하게 되는데, 학통기하는 미리 뭐 질문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자, 카톨릭대 1번은 학통입니다. 카톨릭대는 기하 안 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대도 보통 1번 학통. 그러니까 의대에서는 기하보다는 확통을 중시합니다. 당연히 쓸 때가 이게 확통이 더 중요하죠.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봐야 되는 자료들 대부분 통계 자료들 위주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확률 개념이나 그런 경험적 데이터를 다루는 과정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라는 건 기본 문제로 낸다는 거고, 기본 문제로 내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학생들이 물론 학교에서 이렇게 열심히 안 했고 선택 과목도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지만, 자,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에다가 살짝 고등학교 핵심 개념, 기본 개념을 더 붙여가지고, 저 밑에 나와 있지만 답안에 필수 서술 그런 양식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냥 주입식으로 외우면 돼요. 그걸 외우면 자, 우리 학생들이 문제 해결하고 답안 쓰는데 크게 지장 없는 부분이라서 저 부분이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걱정할 부분은 아니고, 자, 우리 학생들은 이제 이 부분이 변별력이 아니고 앞부분에 이제 미적분, 이제 요즘 대학에서는 직접적으로 미적분 문제를 노골적으로 내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수능과 달리, 수능에서는 미적분 문제 아주 엄청나게 남들 난이도 있고 복잡하게 냈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에서는 그렇게까지 복잡하지는 않고, 오히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그런 기본 함수 집합 이런 거 연관시켜 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좀 낯설게 문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데, 결국 이 문제 핵심 유도 과정은 미적분의 방법, 미적분의 개념에 근거해 있는데, 그 문제를 파악해 가고 과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자, 기초 개념, 함수나 집합의 기초 개념들이 반영되는 그런 부분들로 자, 문제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문항도 복잡해지고 난이도도 고난도로 복잡해지는데,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문제 해결하는 전략들 어떻게 구성할까? 중요한 거는, 자, 문제 해결하는 전략은 문제를 잘 푼다가 아니고, 요거를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분량의 답안지에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짜임새 있게 과정을 만들어낼까, 요거죠. 우리가 이제 답안 전략이에요. 풀이 전략이 아니고 답안 전략이 더 중심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부분들이 하여튼 후반부에 주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부분이고요.